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두 개의 장벽, 지은이, 레나테 아렌스. 레나테 아렌스, 독일에서 태어났다. 교사로 몇 년간 일한 뒤 1986년 남편과 함께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으로 이사했으며 그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와 라디오극 그리고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글들을 써오고 있다. 3번지의 새로운 아이, 언니를 부탁해 등이 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카로는 수영장 옆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다. 마치 여름이 온 듯 볕이 뜨거웠다. 카로의 생일 파티가 열렸던 2주 전만 해도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말이다. 카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목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좋았다. 지금까지 받은 생일 선물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이었다. 은으로 된 줄에 연푸른 보석 펜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였다. 카로가 목걸이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엄마는 카로보다 더 흥분했다. 이 목걸이 네 아빠가 준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 20살 생일 때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동안 왜 걸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게 이제 너도 중학생이니까 목걸이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 보석 엄청 예뻐요. 가까이 와. 엄마가 목에 걸어줄게. 엄마는 아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카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빠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다. 엄마는 심지어 아빠의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카로와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카로는 거실로 달려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아빠와 닮았어요? 넌 아빠랑 눈이 꼭 닮았어. 연갈색 눈동자에 주위가 푸른 것까지 말이야. 카로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는 멋진 눈을 가진 자신이 서 있었다. 아빠를 사랑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목걸이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잠시 뒤 엄마는 허리를 숙여 포장지를 줍더니 아침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중얼거렸다. 카로는 더는 물어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오늘 일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빠의 물건을 갖게 되었으니까. 카로는 몸을 일으켜 바로 앉아 연푸른 보석 부분을 다시 만져보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빠가 준 목걸이라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리라고. 안녕 카로? 리카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 이제 왔구나. 더 일찍 빠져나올 수 없었어. 리카가 수건을 펼치며 말했다. 집안이 다시 난장판이 되었어. 카로는 이를 드러내며 방긋 웃었다. 이칸의 집은 엉망진창이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선 알렉스 오빠가 수학시험에서 또 2점수를 받았는데 아빠는 아마 1년 내내 반복될 거라며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 게다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스플레어를 태워 우리는 점심을 소시지와 감자튀김을 포장해 와서 먹었어. 그리고 마침내 점심을 다 먹고 내가 외출하려는데 엄마는 차 열쇠가 없어졌다고 엄청 화를 냈어. 하필이면 바로 오늘 어떤 거물이 화랑을 보러 온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차 열쇠는 찾은 거야? 차 안에 있었어. 둘 다 큰 소리로 웃었다. 카로는 리카 가족의 엉망진창 같은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리카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에 비해 카로의 집은 늘 조용했다. 우리 집도 너희 집 같으면 좋겠어. 그 말에 리카가 대답했다. 나는 괴롭히는 오빠도 없고 엄격한 아빠도 없으면 좋겠어. 엄마도 젊으면 더 좋고. 리카는 엄마가 곧 50대가 된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카로는 엄격한 아빠도 나이 많은 엄마도 부러웠다. 오빠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딱 알렉스 같은 오빠 말이다. 그래서 너희 오빠는 앞으로 공부한대? 몇 년째 과외 받고 있잖아. 수학하고 영어. 일주일에 4번씩. 일주일에 4번이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겠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너하고 나하고는 학교 수업만 받으면 되니 무지 다행이지. 나는 알렉스 오빠가 숙제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볼 때, 그런 오빠 옆에서 엄마가 한숨 쉬는 것을 볼 때, 그 얘기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 다음 영어 시험은 언제야? 금요일. 하지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카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등을 대고 누웠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아마도 여름 날씨는 내내 이럴 것이다. 카로야. 왜? 우리 머리 자르러 갈까? 카로가 재빨리 일어났다. 머릿결이 상했어? 엄마는 내 금발 꽁지머리를 볼 때마다 난리야. 엄마가 왜 그러실까? 나는 너의 머리카락이 좋은데. 카로가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돌 말며 말했다. 너 머리카락이 훨씬 근사해. 굵기도 하고. 말도 안 돼. 카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리카를 툭 치며 일어났다. 자, 수영이나 하자. 둘은 몇 차례 시합을 했고 다이빙 연습도 했다. 숨이 찰 때까지 잠수도 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놀고 나서야 수건위로 쓰러졌고 태양 아래에 누워 몸을 말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카로는 저녁거리로 살라미 피자를 사려고 슈퍼마켓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엄마는 학교에서 회의가 있어 6시 전에는 집에 올 수 없었다. 쿤스베그에 들어서자 카로는 자전거를 지하실에 내려놓아야 할지 엄마와 알스터 호수 근처를 한 바퀴 타러 나가게 되면 넣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카로는 자전거를 도로변에 사슬로 묶어놓기로 했다. 1층 현관 앞에 백화 아주머니가 애완견 도베르만과 함께 있었다. 다시 나갈 거니? 백화 아주머니는 언제나 꼬치꼬치 캐물었다. 네, 그런데 왜요? 요즘 애들은 숙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요즘 애들은 숙제를 금세 해버린답니다. 그럼 저 지나가도 되죠? 카로는 3층까지 쉼없이 내달려 올라갔다. 카로가 막 집에 들어서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방금 왔단다. 회의는 어땠어요? 끔찍했어. 이번 교장 선생님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학생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 늘 규칙과 규정에 대한 얘기뿐이야. 나중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까요? 좋은 생각이네. 그래요.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을게요. 좋아.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한테 빨리 전화드려야겠다.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제가 주말에 들른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피자가 거의 익을 무렵 아파트 공동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카로가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조이나 할아버지가 또 공동 현관문을 열어놓은 게 틀림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는 집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내 이름은 마틴 크레스만입니다. 유타 델리우스를 찾고 있습니다. 카로는 문을 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 나이가 조금 들어 보였다. 말하는 억양도 낯설게 들렸다. 엄마를 모셔올게요. 카로는 엄마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가 엄마를 찾는데요? 지금 통화 중이야. 카로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조금 있으면 나오실 거예요. 카로는 피자를 살펴보려고 주방으로 갔다. 치즈가 녹아 황금빛 갈색을 띠었다. 카로는 오븐에서 피자를 끄집어낸 뒤 천장에서 접시 2장을 꺼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카로는 숨을 죽였다. 마치 무언가에 억눌린 비명처럼 들렸다. 카로가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가 보니 엄마와 남자가 복도에서 서로 꽉 껴안고 있었다. 남자의 베레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카로는 목구멍 안이 뜨겁고 오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장면을 보게 하는 것일까? 카로는 남자를 노려봤다.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양어깨가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엄마도 울고 있었다. 카로는 식은땀이 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를 그 남자한테서 떼어내어 식탁에 앉힌 뒤 피자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로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크게 소리 지를 수만 있다면. 마침내 엄마는 그 남자를 밀어내고 카로를 향해 돌아섰다. 울어서 두 눈이 부었지만 반짝였다. 카로야. 엄마가 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웃음일까?
카로, 이 사람은 마틴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누구요? 상대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꼭 잡고 있는 두 사람의 손을 내려다보며 카로가 물었다.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무엇을요? 카로가 벽을 향해 몸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제발 날 좀 봐주겠니? 왜요? 마틴과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단다. 엄마의 말에 카로는 위가 꼬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카로야. 안 돼. 카로는 그렇게 속으로 외쳤다. 더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가 카로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렸다. 놔줘요. 날 좀 봐. 카로는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엄마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엄마의 반짝이는 두 눈을 보고 싶지 않았다. 카로, 마틴은 너의 아빠란다. 귓속에서 굉음이 울리는 듯했다. 그럴 순 없다. 카로는 아빠가 없었다. 그 사람이 마치 베일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웃고 있는 건가? 울고 있는 건가? 너무 놀랐을 거야. 나도 지금 막 내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카로는 머리를 가로주었다. 나는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요. 카로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꽝 닫았다. 당연히 뭔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카로의 아빠가 될 수 있겠는가? 카로의 아빠는 죽었는데.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카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일 리가 없어. 만약 사실이라면 엄마는 카로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다. 카로? 문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카로는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제발 엄마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카로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카로는 꼼짝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카로를 두 팔로 안으려 했지만 카로가 엄마의 팔을 뿌리쳤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카로야. 더 늦기 전에 사실을 말해줘요. 더 늦기 전에라니 무슨 말이야.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마티는 네 아빠란다. 아니야. 카로가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적어도 엄마가 설명할 기회는 다오. 엄마가 카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지지 마요. 카로야. 저리 가요. 먼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싫어요. 왜 그러는데. 거짓말쟁이. 엄마는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에요. 카로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엄마도 울기 시작했다. 카로가 일어나서 창 쪽으로 걸어갔다. 흐르는 물 사이로 안뜰에서 조이너 할아버지의 두 고양이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 위에 올라탔다. 아마도 자기 밥그릇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다. 고양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핥혔다. 그러다 검은 고양이가 마당 구석으로 물러나 상처를 핥아댔다.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카로는 엄마가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로 돌아가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네가 안다면. 카로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 사람에게 당장 가라고 말하세요. 엄마도 일어나서 카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돼. 무슨 도움이요? 이건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엄마는 눈물을 닦고서 방을 나갔다. 카로는 머릿속이 점점 더 흐리멍덩해졌다.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핏줄처럼 생긴 미세한 균열들이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핏줄들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저기 조금씩 부서질까? 아니면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까? 카로는 눈을 감고 몸을 옆으로 굴렸다. 지금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카로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았다. 배가 고프다는 게 느껴져 시계를 보니 9시 반이 지나고 있었다. 카로는 가만히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로는 주방으로 가서 아무도 손대지 않아 쟁반 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살라미 피자 한 조각을 잘랐다. 그러고는 한 입 베어무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카로니? 엄마는 카로가 방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린 게 틀림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잖아. 엄마가 카로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갔나요? 아니, 가라고 해요. 다시 와서도 안 되고요. 카로야, 내가 너를 실망시켰으니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해. 나는 그 사실을 너한테 숨기지 말아야 했어. 너도 알다시피 어른들도 실수를 한단다. 정말로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카로는 쉼없이 피자를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다 갑자기 자전거가 아직 길가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물론 알스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네가 왜 마틴에게 화가 나 있냐는 거야. 이 일은 마틴의 잘못이 아닌데 말이야.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요? 카로가 주방을 뛰쳐나가 자신의 방문을 여는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마틴이 들어왔다. 카로는 방문 손잡이로 움켜잡았다. 그 사람과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애원하는 눈빛을 보낸다 해도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카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꽝 닫았다. 그 사람 말대로 그는 당연히 미안해야 했다.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 자신 때문에 일어날 혼란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카로는 거울 앞에 서서 퉁퉁 부은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목걸이는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카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는 것일 테다. 카로는 목걸이를 확 잡아당겨 서랍 속으로 던져버렸다. 카로는 침대에 누워 불을 끈 뒤 리카를 떠올렸다. 내일 리카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말해야 하나? 안 돼. 너무 끔찍한 일이야. 리카에게조차 말할 수 없어. 카로는 몸을 뒤척였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그러다 알람 시계를 쳐다봤다. 새벽 2시 20분. 그러고 보니 남자와 엄마는 거실에서 몇 시간을 함께 있었다. 만약 그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온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 카로는 엄마가 찬성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카로는 차라리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카로와 할아버지는 언제나 잘 지내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카로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머그잔 2개, 시리얼 2그릇, 숟가락 2개. 카로는 마음이 놓였다. 남자가 밤새 머물렀을 거라고 카로는 생각했었다. 좋은 아침 카로.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마티는 호텔로 갔어.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단다. 내가 몇 시에 잠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질 거야. 우린 단지 시간이 필요해.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카로를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다. 카로는 시리얼 위에 우유를 붓고 먹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주변에 있는 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자. 엄마가 카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 마요. 카로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무척 놀란 얼굴로 카로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을 자기 살던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카로야, 제발. 안 돼요. 도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카로와 엄마 둘만 살 때는 멋진 삶이었다. 엄마와 함께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자 카로는 다시 눈물이 샘솟았다. 엘베강으로 소풍을 간 일, 두벤스테드 브룩 자연보호구역으로 자전거 여행을 간 일, 알스터 운하에서 보트를 탄 일 등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극장에 가기도 하고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을 가기도 했다. 때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 카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거의 매주 하벤베크 동물원에 시즌 입장권을 구해 코끼리를 보러 가기도 했다. 엄마는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엄마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인가? 엄마는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까? 카로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남자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언젠가 리카가 좀 이상한 일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말이다. 엄마는 여전히 젊었다.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그러니 연인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카로는 리카의 이야기를 듣고 싸울 뻔했다. 카로는 엄마의 나이든 연인이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카로와 엄마 둘만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세 사람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정상적인 가족처럼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게 정상이라고 누가 말했나? 카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단번에 다 마셔버렸다. 굳이 가족이라 부르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정상이 아니었다. 저녁으로 튀긴 고기 요리 휘니체를 먹을 거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카로가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그러고는 재킷을 걸쳐 입은 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길거리에 세워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카로는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볼까 생각했다. 그러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최근에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자주 도난당하는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카로에게 자전거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카로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덩치 큰 남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운이 좋았다. 다음 정류장에서 리카가 타더라도 카로를 찾기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리카는 너무나도 쉽게 카로를 찾아냈다. 안녕 카로. 안녕. 뭔 일 있니? 왜? 몰라. 좀 이상해 보이는데.
카로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랑 다퉜니? 지난밤 우리 집은 야단 법석이었어. 다 내가 방을 치우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만 우리 아빠는 별일 아닌 것도 크게 떠드는 사람이잖아. 아마 너는 우리 아빠랑 하루도 같이 못 살 거야. 카로는 생각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고작 방 청소쯤으로 야당 법석을 떠는 일은 어제 카론네 집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그리 아빠는 저녁 먹을 때 엄마에게 잔소리를 해댔지. 너 우리 엄마가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알지? 응. 나도 알렉스 오빠도 개를 좋아하거든. 하지만 결벽증이 있는 아빠는 개들은 집안을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라나? 카로는 또 생각했다. 리카는 대체 언제 가족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 말은 아빠의 변명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거야. 아빠는 청소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안 그러면 지금 내가 폭발할 것 같거든. 하마터면 카로는 그렇게 말할 뻔했다. 어쨌든 결국엔 엄마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했지. 이 집에서 개가 살게 된다면 당신은 그 개한테 익숙해져야 해요. 라고. 그 말에 아빠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엄마는 뜻대로 밀어붙여 개를 키우게 될 거야. 카로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한 정거장만 더 가자. 거기서 내릴 거니까. 야! 리카가 갑자기 불렀다. 네 목걸이 어디 있어? 잃어버렸어. 이런 맙소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어제 수영장에서는 틀림없이 하고 있었는데 확실해. 그럼 집으로 가는 길에 잃어버렸나? 너 슈퍼마켓에는 가지 않았어? 오늘 학교 끝나고 그곳에 들러 목걸이 봤는지 물어보자. 아니야. 왜 아니야? 아주 멋진 목걸이잖아. 그리고 그 목걸이 갖고 네가 엄청 좋아했잖아. 찾고 싶지 않다고? 카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괜찮아?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카로는 더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두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바로 그때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했다. 카로와 리카는 버스에서 내렸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로는 마음이 놓였다. 교실로 가는 길에 같은 반 친구인 데이비드와 스벤을 만났다. 그 애들은 수학 숙제에 대해 물었다. 리카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말했고 그런 다음 그 애들은 언제나 숙제를 많이 내주는 콜스키 수학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카로는 리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리카와 다퉈야 했을까? 카로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첫 시간은 독일어 수업이었다. 브룬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에도 카로는 그 사람을 생각했다. 그 사람은 말만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었다. 차림새도 우스웠다. 푸르스름하면서도 회색빛이 도는 파카와 공들여 주름을 다린 듯한 구식 바지에 시대가 뒤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카로, 자는 거니? 그 말에 카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브룬스 선생님이 카로 앞에 서서 이상하다는 듯 카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이 안 좋아요. 아프니?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 카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 돼. 결코 집에는 안 갈 거야. 브룬스 선생님이 마치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의심하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조나스에게로 몸을 돌려 질문을 던졌다. 뭐 좀 마실까? 쉬는 시간에 이카가 물었다. 나는 목마르지 않아. 카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콜라도 안 마실 거야? 카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안 할 거야? 카로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창가로 걸어갔다. 카로는 자신이 왜 짜증을 내고 있는지 리카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적어도 오늘 아침 일로 리카가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 카로가 창가에서 몸을 돌리자 리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대신 레오네르트 영어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서서 카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종소리를 못 들었니? 아, 예. 그럼 이제 나가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카로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 한 구석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저 멀리 리카가 티나와 비르테와 함께 있는 게 보였다. 티나가 무슨 말을 하니까 모두 웃었다. 카로는 친구들과 같이 웃고 싶었다.
영어 수업이 시작될 때 카로는 선생님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레우네우르트 선생님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들으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카로는 조퇴를 하고 12시 15분쯤 집에 도착했다. 2시까지 엄마는 집에 없을 것이다. 엄마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어젯밤 대머리 남자는 엄마의 소파에 앉아 있었을까? 카로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아파트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카로는 딴 생각을 하려고 신문을 펼쳤다. 지난 겨울 언젠가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아마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였던 것 같다. 정말 흥미진진한 나날이었다. 날마다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다. 엄마도 몇 주 동안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장벽 붕괴에 대한 모든 기사를 다 우려모았다. 그 다음 중요한 기사는 동독에 관한 것이었고 한때 독일 민주공화국이라 불렸지만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독일을 재통일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카로는 재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남자의 말투, 차림새. 남자는 동독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동독 사람들은 서독으로 건너올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엄마가 여러 날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국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던 것일까? 사람들은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며 카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들떠 있었으니까. 장벽이 붕괴된 다음 날 브룬스 선생님은 독일어 수업 대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너희들 가운데 동독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되니?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스벤 하나뿐이었다. 몇 년 전에 드레스덴에 갔어요. 그곳에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곳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담컨대 그곳에서 오렌지는 못 먹었을 거야. 동독에서는 오렌지를 구하기 어렵거든.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그때는 여름이었어. 어쨌든 여름에는 오렌지가 없어. 여기에서는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1년 내내 구할 수 있잖아. 오직 값비싼 몇몇 가게에서만 가능하지.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여름에 오렌지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뿐이고 나는 단지 예스, 우리는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야. 여름에 오렌지를 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카로가 말했다. 여름에는 다른 과일도 많아. 그럼 네 생각에 동독 사람들이 옳다는 얘기야? 티나가 물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쪽 사람들은 모두 미쳤어. 비르테가 말하고는 낄낄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벤이 맞서 말했다. 내 친척들은 미치지 않았어. 그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정상인 네 친척들이 트라반트에 너를 태우고 돌아다녔니? 아니면 어디든 걸어다녀 했니? 조나스가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우리는 아빠차를 타고 다녔어. 카로는 아이들이 스벤의 동독 여행에 대해 쉬는 시간까지 놀렸던 게 떠올랐다. 결국 그날 일은 스벤이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끝이 났다. 카로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카로? 그 사람이었다. 설마 엄마는 어쩌자고 그에게 집 열쇠를 준 거지? 카로는 신문을 접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집에 일찍 와서 점심부터 먹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방에 함께 앉아 학교는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무엇인지 따위의 멍청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었다. 내가 뭘 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카로는 몸을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베레모를 쓴 채 카로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저는 이미 먹었어요. 아쉽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더는 웃지 않았다. 좀 지나갈까요? 물론. 카로는 그를 지나 방으로 향했다. 엄마는 네가 1시 전에는 집에 안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틀렸네요. 카로가 멈칫하며 섰다. 네 엄마와 나는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단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처음 만난 날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거야. 카로는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렴. 기회요? 무슨 기회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요. 그가 베레모를 벗고 벗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언제나 딸이 있었으면 했단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베레모를 썼다. 그리고 잠시 뒤 카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2시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방 안을 힐끗 둘러보다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유타에게 길 건너편 센자놈의 레스토랑에 있어. 사랑하오, 마틴. 마틴은 왜 센자놈의 레스토랑에 갔니? 오늘 우리한테 요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난 이미 먹었어요. 둘이 싸웠니? 그 사람이 날 설득하려고 했어요. 카로, 너무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 네가 그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네가 봤더라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내 아빠라는 사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좀 내버려둬요. 카로의 말에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또각또각 빠르게 내려가는 엄마의 구두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점점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틀림없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카로가 창밖을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길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거리에는 오토바이도 한 대 보이지 않았다. 카로는 생각했다. 엄마는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거라고. 2시간쯤 뒤 그 사람은 엄마와 함께 옷가방을 들고 왔다. 적어도 한 달은 머물 것처럼 보였다. 마틴은 베레모를 벗으며 카로에게 머리를 끄덕여 인사했다. 마틴의 옷가방을 가지러 다녀왔어. 엄마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는 마틴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카로는 잠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다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 울었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낯선 남자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자기 편이 아닌 낯선 사람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울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오랫동안 엄마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카로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금통에는 50마르크 정도가 있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었다. 아주 짧게. 너무 짧아 엄마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용사가 가위를 집어들었을 때 카로는 이를 악물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45분쯤 지난 뒤 카로는 자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짧은 머리를 한 야윈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런 카로의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기겁할 것이다. 그리고 리카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몇 년 전 리카와 카로는 혼자서는 미용실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리카네 집에 가서 말해줘야 할까? 리카는 카로를 이해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카로는 자전거에 뛰어올라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리카네 집으로 가는 내내 리카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어제 우리 집에 갑자기 대머리 남자가 나타났어. 그 남자가 내 아빠래. 카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으려나?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독 출신이래. 그렇게 말하면 리카가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안 돼. 만약 카로가 리카에게 어떤 거라도 이야기를 꺼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야 할 것이다. 카로가 괴스노 스트라스의 거리에 접어들 무렵 리카는 어린 골드 리트리버와 함께 집 앞에 서 있었다. 세상에나. 카로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 뒤돌아갔다. 오늘 카로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리카의 새로운 개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엄마는 카로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버스에서 만난 리카도 두 눈이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워했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머리를 그딴 식으로 자를 수는 없어. 우리끼리 말다툼 좀 했다고.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그 전에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어제 너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 그래, 나도 알아. 그래, 뭐가 문제니? 카로는 목구멍이 다시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야, 이것 좀 봐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비드였다. 데이비드는 뒤에 서서 카로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보기 싫거든 딴 데를 쳐다봐. 카로가 대답했다. 그럼 엄마랑 싸웠어? 리카가 물었다. 정말 그런가 보네. 난 믿을 수가 없다. 너네 엄마는 늘 상냥하시잖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딱 우리 아빠처럼. 아빠라는 말에 카로의 몸에는 닭살이 돋았다. 영어 시험 끝나고 콜라 마실래? 리카가 물었다. 맙소사, 시험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 신경 쓰지 마. 엄청 치울 거야. 2교시의 영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카로에게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다. 시험지를 쳐다보면 볼수록 글자들은 눈앞에서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시험지 속 글자들은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처럼 보였다. 거의 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카로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었고 가까스로 시험지의 빈칸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문법과 불규칙 동사 문제들을 풀기에는 너무 늦었다.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 운동장에서 카로가 리카에게 말했다. 왜? 어렵지 않았는데. 모르겠어.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어.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카로는 울기 시작했다. 나쁠 거야. 생각보다 훨씬 나쁠 거야. 리카가 카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콜라 가져다 줄까? 카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는 게 시험 때문이니? 아니.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우는 건데? 왜냐면 카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아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손수건 줄까? 카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여기. 리카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카로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아마 리카가 카로 옆에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울었을 것이다. 며칠 전 우리 집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 카로가 코를 훌쩍이며 이어 말했다. 내가 그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 몇 분 뒤 거실로 가보니 그 남자가 엄마를 꽉 끌어안고 있지 뭐야.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사랑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전혀. 그 순간 종이 울렸다. 카로는 그 종소리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학교 운동장에서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너네 엄마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지도 몰라.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리카가 말하자 카로가 대답했다. 하나도 좋지 않아.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수학 시간에 리카가 카로에게 쪽지를 보냈다. 방과 후에 우리 집에 올래? 카로도 쪽지를 써서 대답했다. 그래, 좋아. 리카가 다시 카로에게 쪽지를 보냈다. 알았어. 쉬는 시간에 집에 전화해서 너랑 같이 밥 먹을 거라고 얘기할게. 너희들 쪽지 쓰기 이제 그만할래? 코알스키 선생님이 소리쳤다. 카로와 리카는 서로 눈을 맞추며 키득거렸다. 둘은 다시 원래 친했던 친구 사이로 돌아갔다. 리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쟤는 맥스야. 리카가 말했다. 골든 리트리버지. 리카가 놀란 표정으로 카로를 보았다. 아니 어떻게 맥스가 골든 리트리버인 걸 아는 거야? 어제 저녁에 네가 쟤랑 집 밖에 있는 걸 봤거든. 어제 여기 왔었어? 그래. 너한테 사과하려고 들렀어. 그리고 할 이야기도 있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리카가 카로를 토닥였다. 이제는 만사오케이야. 사실 나도 어제 너한테 가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걔를 데리고 왔지 뭐야. 그 뒤 우리 집은 또 엉망진창이 되었지. 리카가 문을 열자 맥스가 쏜살같이 뛰쳐나왔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손을 핥았다. 사랑스럽지 않니? 카로는 쭈그려 앉아 맥스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이제 6주 된 아기라서 아무데나 오지 물러. 아빠는 뭘 하셔? 우리가 얘를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지. 하지만 엄마와 알렉스 오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절대 반대지. 얘들아 안녕.
카로는 뒤를 돌아보았다. 리카 엄마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집에 와서 무척 반갑구나. 안녕하세요. 카로가 인사했다.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네. 고맙습니다. 우리 맥스가 좋니? 많이요. 그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다. 이건 너무 심해요. 저게가 살라미 소시지를 먹어 치워버렸어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던 거예요. 리카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되겠어요. 아주머니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주방으로 되들어갔다. 오, 맙소사. 리카가 중얼거렸다. 아빠의 동지가 생겼네. 두 사람도 곧 얘한테 익숙해질 거야. 리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뭐 먹어요? 리카가 말했다. 라자냐와 샐러드. 맛있겠다. 카로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리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10분쯤 뒤에 나는 짧은 전화 통화를 몇 통 해야 돼. 리카네 가족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알스터 운하의 강둑 위에 큰 저택에 살고 있다. 심지어 집안에는 부두에만 있는 다리도 있었다.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네 엄마가 아셨으면 좋겠어. 리카가 물었다. 아니, 카로는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카로가 리카의 집에서 밥을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엄마 스스로 알아내길 바랐다. 좋아, 밖으로 나가자. 리카가 말했다. 맥스가 반질거리는 마루 위를 주르르 미끄러지듯 달려와 카로와 리카보다 먼저 안뜰로 나가는 문 앞에 섰다. 정원에는 알렉스가 해먹에 누워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희 왔구나. 아빠는 아직 집에 계시냐? 전혀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또 2학점 맞은 거야? 리카가 말했다. 아니, 그러면 뭔 일이야? 너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 아빠가 짜증낼 일이라면 우리가 밥 다 먹기 전까지 얘기하지 마. 오늘은 제발 밥 좀 제대로 먹어보자. 밥 다 먹을 때까지 네 오빠가 내게 말하지 않을 게 뭐냐? 그 소리에 카로는 몸을 움츠렸다. 뒤를 뒤돌아보니 리카 아빠가 뒤에 서 있었다. 리카 아빠는 감청색 정장 안에 조끼를 받쳐 입고 있었고 머리가 좋은 변호사처럼 보였다. 리카 아빠는 평범한 넥타이를 절대 하지 않았다. 오직 나비 넥타이만 맸다. 오늘은 파랗고 빨간 줄무늬가 있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카로는 리카 아빠를 좋아했다. 비록 리카는 아빠 때문에 자주 흥분했지만 안녕 카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보렴 알렉스. 알렉스가 천천히 해먹 밖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리카 아빠는 쉬 소리를 내며 맥스를 쫓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맥스는 리카 아빠가 마냥 좋은 듯 계속해서 리카 아빠의 손을 핥았다. 이렇게 침 흘리는 개랑은 함께 살 이유가 없어. 리카 아빠가 소리쳤다. 얘는 충분히 함께 살 이유가 있어요. 리카와 알렉스도 소리쳤다. 리카 아빠가 의자 위로 털썩 쓰러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똘똘 뭉쳐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래요. 리카와 알렉스가 지지 않고 대답했다. 리카 아빠가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렉스, 내가 네 얘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상황에 따라. 제가 하키팀 주장이 되었어요. 이야, 훌륭하구나. 축하해. 리카 아빠가 덧붙여 말했다. 넌 자격이 있어. 알렉스는 방긋 웃어 보였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네. 리카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 순간 맥스가 한쪽 다리를 들더니 화분에 오줌을 놓았다. 그 모습에 카로와 리카와 알렉스는 웃음이 터졌지만 리카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막 시작하려던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런 맙소사. 아마 내 전화일 거야. 리카 엄마가 불평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전화는 카로를 찾는 엄마의 전화였다.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던 카로의 표정이 굳어졌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책 제목 두 개의 장벽, 지은이 레나테 아렌스.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